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 문자 메시지로 상담 보내주실 수 있고요. 상담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 매수 가격, 비중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도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상황 점검합니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도 조금 더 올라갔네요. 2058.43, 일단 2060선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중에 2060선 터치도 했습니다. 흐름 나쁘지 않고요. 장 초반에 잠시 눈치 보기 하면서 하락 반전도 한번 했는데 이후에 상승 전환됐고요. 계속해서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보시면 개인은 여전히 파는데 매도 물량이 139억 원 정도 나옵니다. 외국인 2,347억 원 매도하고 기관이 2,496억 원 순매수해 주는데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단연 돋보입니다. 2,556억 원. 총 매수 물량보다도 연기금이 더 삽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도 조금씩 소량씩 매수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637 급등 흐름 전환됐습니다. 1.15% 상승하고 있고요. 640선 향해 이제 달려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죠. 보시면 630부터 637까지 거의 브레이크 없이 올라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잘 달리죠.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한 것이 포착이 됩니다. 외국인 전 시간대 2시까지만 해도 매수가 아니라 매도였습니다. 그런데 145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의 지금 매도 물량은 413억 원 나오는데 이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만 62억 원 사줍니다. 그리고 개인이 270억 원 사는데 개인의 매수 물량은 소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가 전 시간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역배에서는 1180원도 살짝 오늘 깨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1180원은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원달러 환율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1215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어느새 1185원 언저리까지 84원대까지 현재 내려와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남은 오후장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우리나라 첫 증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추석 연휴 때 미국과 중국 1%대 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코스피로만 봤을 때는 수혜를 지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증시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FOMC를 앞두고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 대외적인 여건이 그 전달보다는 양호해졌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들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글로벌 증시 상승을 반영할 가능성이 좀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전고점 부근에서 미국 뉴욕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승 필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3분기 기업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높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차익 실현 욕구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보다는 우상향 쪽으로 방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사우디 쪽에서의 아람코에 대한 피격 사실 때문에 건설 그리고 이 조선주의 상승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지금 그 유가 상승에 의해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항공주들의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상승세를 틀어서 우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낙폭이 과대했던 소재 나 이런 산업재 쪽으로의 매수세가 몰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루트로닉은 국내 1위 피부 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 봤을 때도 9개 계열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상반기 때 레이저 의료기기 매출액 비중이 87%인데 지역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국내가 24%,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26%이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그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성능 개량, 제품을 통한 교체 수요와 또 신제품을 통한 고객 확대로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신제품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2개 신제품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낙폭도 과대했던 상황에서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8,600원,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루트로닉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죠? 네. 예. 뭐 추석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냐면 장이 마감되는 수요일 날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예, 긍정적으로 오늘 시장도 상승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히 이제 눈에 띄게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대북 관련주들이 좀 상승력이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대북 섹터에 엮여서 움직였던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또 극단적 저평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인터지스라는 물류 기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터지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 포항, 인천, 당진 등에서 컨테이너와 벌크, 자파, 화물을 하역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654억 원입니다. 654억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자본 총계를 보시면 1996억 원으로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적자 기조가 있었어요. 2018년에는. 근데 2019년부터는 다시금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이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긍정적인 영향도 다시금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지스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남북 물류협력 기대감에 과거에도 상승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비밀 친서를 또 내비쳤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또 인터지스가 단기적으로 또 상승력이 뭐 길게는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미 또 극단적 저평가 상황이고 극단적 저평가 상황에서 실적도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실 때 기술적 포인트를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파동이 2019년 5월부터 지금 뭐 2019년 8월 6일 날까지 봤을 때 중요한 파동 라인은 2150원 라인입니다. 2150원 라인. 자, 이 자리를 지금 올라탄 격이죠. 그래서 2150원 라인이 만약에 다시금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횡보 내지는 다시금 또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2150원이 무너지지 않고, 즉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이대로 상승력이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미 이제 2,460원, 2,450원 라인을 저항받고 강력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면 최소한 2,590원 정도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목표가는 대본상 3,000원짜리는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노리게 된다면 2,590원짜리까지는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만약에 짧게 리스크 대응을 해서 밑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신다면 2,150원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더 좋은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재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버리면 안 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이미 극단적 저평가고 실적인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또 대북 간의 어떤 이런 북미 간의 이슈가 다시금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면 안 되고 살짝 버렸다가 밑에서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성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 상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 방송마다 언급드리는 이유는 8월달 들어서 상승력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탁 터졌죠. 상승력이 나오면서. 근데 이때 들어왔던 이 물량이 현재 거래량상 빠져나간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때가 됐을 때 강력하게 또 단기적으로도 상승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기업도 일단 원양업 및 수산물 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따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당연히 저평가죠. 항시전은 실적을 동반한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부채가 좀 많이 있죠. 사조 시푸드에 비해서 같은 계열이지만 부채가 상당히 많아서 순자산 가치가 555억에 현재 시가총액이 359억으로 자산 가치는 낮게 형성돼 있지만 자산 대비 부채가 높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흑자를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릴 때 갑자기 뭐 3분기든 4분기든 또 실적이 악화되고 또 적자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잠깐 내려놓고 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분기 흑자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리스크 대응상 5,840원 정도, 5,84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5,840원이 이탈이 된다면 이 5,840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5,270원짜리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짧게 끊어내고 5,270원짜리에서 재접근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만약에 잘 나타나게 된다면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파동 라인은 이미 이제 저번에 대략 한 6,950원 정도 라인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력이 나오면 7,49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신다면 크게 심리적 부담 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도 사조그룹 계열의 횟감용 참치, 수산물 가공 및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식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김, 팝콘 등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제가 이제 이 기업도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이때 상승력이 나왔던 차트가 있죠. 이때 거래량이
동반을 했었는데, 자, 이 거래량 동반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거래량이 붙었다면 일정 부분 물량이 빠져나갔을 텐데 지금 전혀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간 바닥 매집형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래량상의 어떤 이런 매집형을 우리가 좀 믿음을 갖고 갈 만한 그런 요인은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순자산 가치가 2,244억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 바로 930억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포지션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상 방향성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덤벼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현재 포지션상 언급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5,35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시킨다면 다시금 바닥을 다질 수 있어요. 4,900원 정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다시금 5,150원 라인을 터치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3,550원 이 자리를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잠시 내려놨다가 만약에 깨진다면 잠시 내려놨다가 5,150원이든 4,900원이든 재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 상태로 깨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순식간에 찍을 수 있는 자리는 5,700원 정도 라인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지금 바닥에서 거의 한 달간 이제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그죠? 긴 시간 동안 노려보고 있는데 겨우 5,700원을 목표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봉상 기준선 자리인 5,94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포지션을 잡고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자리가 만약에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6,580원 정도 라인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580원 자리까지 올라오더라도 이 종목은 극단적인 저평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가 2배는 이상 올라가야죠. 대략 10,000원, 11,000원은 넘겨야 될 그런 주식인데 지금 현재 시장 국면이 반등력은 잘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가 상승력이 잘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반등력은 나오지만 약세 국면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장의 반등력은 잘 나온다면 이번 달, 다음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내년 정도에는 또 한 번의 글로벌 시장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금 현재 이 국면에서는 좀 짧게 공략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시장이 대세 강세 국면이었다면 저는 10,000원까지 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강세 국면이 나오기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 구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움직이자라고 짧게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만납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게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정고점 자리에 위치한 종목이 되겠는데요. 디젤 엔진 발전 사업, 기상 발전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 2분기 매출액이 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액이 439억 원으로 연계 기준 봤을 때 4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56%나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또 구글과 MS, 네이버 등과 같은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IDC라고 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전 등으로 서버가 멈추지 않게끔 설계가 되는데, 이때 만에 하나에 대비를 해서 IDC는 전력 공급 업체로부터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받는가 하면은 또 여러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발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 GNC 에너지의 수주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현재 제2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상발전기에 대한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7월 달에는 KT 용사 IDC의 188억 원 수주를 받아냈고, 현재 약 900억 원 이상의 높은 수준의 수주 잔고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5G 상용화에 따라서 이동통신 회사들도 이 IDC의 증설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인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액이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73%나 증가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회사 같은 경우도 청량리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열 시스템 시공 등과 같은 이 하반기 실적을 또 상반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2020년 초에는 또 이게 이 지앤원 에너지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에 따른 이슈와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앞으로 나올 수주에 관한 부분까지 이슈가 더 합쳐진다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는 사실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매수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도 좋겠지만은 중장기로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4,750원대의 저항 부분에 도달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뚫어낼 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4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글벳이 되겠습니다. 이글벳 다들 좀 많이 아실 종목이 되겠는데, 동물 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반려동물 간식류 등을 제조하고 또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동물용 의약품 시장 규모는 국내는 1조 원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36조 원 시장이 됩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시장의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 이글벳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현지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현지화도 성공을 하면서 현재 수출 규모가 약 95% 이상 확대가 됐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점유율 또한 꾸준하게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현재 아시아 전역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돼지열병의 관련주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 최근 뉴스를 보게 되면 일본에서 돼지 콜레라가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동물 약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글벳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상승과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들을 다 캔들 아래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고점을 넘어가는 수준인 목표가 단기로 7,000원, 손절가는 5,7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오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텍은 엠볼러스 등과 같은 특수 차량 제조 전문 업체이기도 한데, 이쪽보다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점이 이 캐리어 에어컨과 냉난방기와 또 공조 관련 제품 생산하는 오텍 캐리어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리어 브랜드 공기청정기 렌터 사업도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 되겠고, 아무래도 에어컨과 미세먼지 관련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의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2분기 매출액이 3,330억 원으로 연결되는 2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176억 원으로 76%나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월등히 상회를 하는 실적을 발표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실적이 나타난 부분은 상반기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하는 자회사의 오텍 캐리어 덕분인데, 이 가정용 에어컨 판매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미세먼지 심화에 따라서 이 산업용 공조 시스템의 판매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적의 성장을 이뤄낸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상반기 오텍의 에어컨 부분 시장 점유율은 24%에 달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올해에 매출액을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실려 있다 보니까 직영 렌탈에 대한 사업 확대, 그리고 전문 가전 제품의 다각화로서 또 고성장이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점이 이 사이언 에셋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오텍의 보유 지분을 9.75%로 확대를 했습니다.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꿨는데, 이 사이언 에셋이 어떤 회사입니까? 바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신용보도 수합에 투자를 해서 당시 8억 원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유명한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운영 중인 미국의 헤지펀드사가 되겠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오텍의 원래 8%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9.75%로 보유 지분을 또 확대하면서 투자 목적도 단순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여로 바꾼 모습도 있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성희 대표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것이 이 사이언 에셋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주주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가 굉장히 좀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기관의 순매수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5거래 연속 기관의 순매수도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만 보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4%대의 추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000원, 손절가는 11,2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텍까지 세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제 6종목 체크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기업이었어요. 네. 요즘에 약간 이쪽을 미시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네,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한성기업 같은 경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시장 그 균형 가격 흐름을 좀 한성기업의 흐름을 보면 지금 주가가 크게 지금 밀리지 않고 현재 약간 횡보성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 가격만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세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잡으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이 상태로 홀딩 유지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그냥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은 신규 종목인 인터지스. 인터지스입니다. 뭐 이 종목이 예. 뭐 빠르게 뭐 강력하게 뭐 시세 상승이 나타난다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라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잡아 놓으신다면 언젠가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위치인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항만, 하역, 물류 기업이고, 지금 현재 실적이 2분기부터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지배자본 총계가 1,996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653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대북 북미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인터지스가 짧게나마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2,1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면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여러분들이 크게 심적 고생을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리스크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2150원을 기점으로 손절 포인트를 잡고 접근을 하셨는데 2150원에 버리더라도 내려오면은 밑에서 2000원 밑에서 다시 재접근 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2590원 정도 자리까지는 짧게나마 수익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터지스 지금 자리가 워낙에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CIS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린 이후에 바로 화요일날 한 2%대 단기 상승은 나타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익 실현을 하셨을 분은 사실 좀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제 또 스웨덴 쪽에서의 수주 물량, 또 유럽에서의 꾸준한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만 보더라도 유럽에서는 사실 좀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유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의 거래를 현재 가지고 있는 CIS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하락 시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 상승 이후에 오늘 조금 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2,4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2,400원이 오기 전까지는 손절을 하기보다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력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CIS에 이어서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기 좋습니까? 오늘은 제가 오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후반까지 굉장히 지금 큰 상승력을 보여주고 힘도 보여주고 있는데, 오텍 같은 경우는 9월 18일 오후 4시에 이제 그 주주가치 제고 방안 및 사업계획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 헤지펀드사가 경영 참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주 가치에 대한 제고 방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화수 오늘을 비롯해서 수요일 장중까지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고, 주주 가치에 대한 제고 방안이 좋은 형상으로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목요일날 갭상승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이번 주는 오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바로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박 의원님? 오늘은 특히 이제 사료주들이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북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일단 현대 사료가 좀 가장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성 사료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성 사료뿐만 아니라 이제 고려 개발도 최근에 상승력이 정치 테마 쪽으로, 고려 산업이죠. 고려 산업이 정치 테마 쪽으로 강력하게 엮이면서 상승력이 나타났었고, 자, 우성 사료도 과거에 정치 테마로도 엮였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기업. 이제 현대 이 사료 섹터를 쫙 보면은 현재 보면 뭐 돼지 열병에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뭐 정치 테마향도 엮여 있고, 대북 지원 쪽으로도 엮여 있는 그런 좀 이슈가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그런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했다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가치 대비 올라갔고, 고려산업도 이번에 부각받으면서 올라갔고, 우성사료만 자산가치 대비 좀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한일사료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우성사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료도 되게 종류를 많이 만들어요. 양돈 계열, 양계, 추구, 양어, 애완용 여러 가지 이제 배합 사료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스마트 공장화 시켜서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닥터장이나 진한 우마루, 그리고 우성양행, 대전방송, 우성운수 등의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자산 가치 또한 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이 중에서도 우성양행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소독제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영양제 같은 것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축의 질병 쪽에서 만약에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또 엮여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점도 좀 잘 신경 써서 보시고, 특히 이제 우성 사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타났던 것이 대북 강경파 존 볼턴이 경질이 되면서 북한과 또 긍정적인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서 바람이 불면서 상승력이 나타난 격이고, 이번에도 김정은이 비밀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냈고, 거기서 이제 평양에 오라 3차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특히 오늘 현대사료가 가장 강력한 흐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성사료가 그 시세를 좀 따라가는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 시세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제 고려를 해 보았는데,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떠서 시작한다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술적 포인트는 3,270원 정도 자리가 기술적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시초가 오늘 종가 대비 떠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려서서 시작한다면 3,150원 자리가 기술적 매수 포지션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수가 됐는데 그 매수가를 이탈되지 않고, 이탈시킨다면 버려야겠죠.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3,62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한 번 시세를 단기적으로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정치 테마가 좀 많이 움직이죠. 근데 우성사료 같은 경우가 과거에 문재인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 여당 쪽 또 인사에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을 좀 보시면은 좀 적자 기조는 나오고 있지만 순자산 가치가 1,560억인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26억으로 사료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이 아니면 어떤 섹터가 특징적으로 좀 보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의견이라서 저는 좀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북기자, 특히 대유와 현대사료 같은 농업 관련주를 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개최하고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힌 비공개 친서가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굉장히 좋게 올라간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도주가 최근에 올랐다가 오늘은 철도주가 크게 올라가지 않고 오늘은 농업 관련주가 올라가는 거 봤을 때 경영주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의 패턴을 잘 흐름을 탄다면 다시 한 번 더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 섹터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P 시스템즈 1387번님의 문자입니다. 1,300원이고요. 비중이 높네요. 50%. 어떻게 할까요? 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상당히 부각을 받고 지금 상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산 가치 대비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야 되는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과거에 이 종목을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살짝 애매하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매수가를 터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300원짜리 일단은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적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재무 구조는 좋지만 순자산 가치 215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802억으로 충분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특히 이제 켄트리 로봇이 주력 제품이고, 신사업으로는 2차 전지를 키우면서 상당히 이 사업 쪽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가총액이 충분히 시장에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여기서 크게 상승할 거야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짧게 공략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냥 좀 타이밍을 좀 놓쳤지만 원래는 1,300원짜리에서 그냥 본전 처리하고 빠져나왔어야 되는 건데 현재 지금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을 살짝 잡아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9,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9,700원이 깨진다면 일단 버리시고 9,700원 깨지지 않고 상승력이 나온다면 11,2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SP 시스템즈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4477번님께서 나무기술 3,500원 매수가고요.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이 위원님? 네, 나무기술 같은 경우 매수 단가가 사실 좀 좋지는 않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서의 반등장이기 때문에 주가의 매수는 고가 매수로 따라가 붙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을 해서 조정 시에 저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고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 맞는 것인데 3,500원이면은 따라 붙어서 수익을 내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손실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종목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5G 관련주이면서 클라우드 솔루션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하반기에는 분명히 또 한 번 더 고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은 물론 3,500원과 그 이상인 4,000원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500원 매수 단가보다 높은 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이라도 3,000원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리스크는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 이탈 시는 비중은 줄이시되 대신에 비중은 지금 자리부터는 더 늘리지는 마시고 이제 목표가만 4,000원에다 놓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기술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들어와 있고요. 5270번님께서 19,800원에 이번에도 비중이 높네요. 절반. 어떻게 할까요? 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고 자산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위치가 자기 자산가치 4,300억 대비 시가총액이 4,560억에 형성돼 있으면서 즉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 주가 위치 그리고 현재 이 송원산업의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주가가 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려면 시장의 상승력이 동반돼야 상승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그냥 기술적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PVC 안정제, 그리고 가소제, 그리고 고흡수성 수지, 폴리우레탄 합성 수지 등을 만들고 있는 화학기업이고, 이 화학기업 섹터는 현재 롯데케미칼도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화학산업 쪽에 성수기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1년 정도 그 이후로 넘어가 버리면은 다시금 또 이쪽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경기가 회복 시장이 나타나면서 화학 계열 쪽이 다시금 또 성수기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짧은 호흡으로 접근하기에는 송원산업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을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 봤을 때는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9,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은 도망칠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만약에 19,000원이 이탈된다면 버렸다가 대략 18,000원 내지는 17,900원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재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태로 이탈시키지 않고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 자리를 살짝 돌파를 한다면 21,8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철저하게 짧게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 상담까지 함께 봐봤고요. 두 분은 이쯤에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2058.65포인트 거래 마감 예상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60선 터치가 장 마감에 안 되네요. 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기관이 2,676억 원 대량 매수에 들어왔고 대다수가 연기금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하루 흐름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락 계속 하고 있는데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됩니다. 현대차가 1.16% 빠지고 있고 네이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하락하면서 마감 예상되는 건데 현대모비스 또 빠집니다. 하지만 LG화학, 셀트리온, 포스코, 신한지주 모두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640선 근접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630까지 밀렸다가 640선 부근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들어왔죠. 개인의 매수 물량 줄어들고요. 개인 173억 원까지 줄이고 외국인은 199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386억 원 순매도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82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무려 헬릭스미스 8%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6% 오르고 있습니다. KMW 상승, 하지만 CJ ENM과 펄어비스 하락 중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SK모트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슈젤, HLB 상승하는데 슈젤이 메디톡스와는 정반대 흐름 가져가면서 장중에 40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연휴 뒤끝에 첫날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연휴 뒤끝이었고 지난주 마지막 그레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동시 만기일 이후에 항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쏟아지는 경향을 좀 보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실제적으로 수급에서도 외국인의 매물을 기관이 잘 소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이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 데는 아무래도 가장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부분이 바로 글로벌하게 역시 훈풍이 좀 불어왔는데요. 우리 장 마지막 연휴 초입에 유럽의 ECB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0bp라는 금리 인하와 함께 양적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하방에 대한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지난주 중국의 강력한 지준율 인하와 경기 부양 정책, 여기에 ECB의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지난 주말에 사우디 유전에서의 테러가 연관되어서 시장에 조금 하방 압력을 보탰는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하락폭이 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하락 모멘텀을 압도하면서 시장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승 하락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시장이 올라갔고 또 이제 내리는 종목들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상승 하방 모멘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글로벌하게 훈풍이 불어오는 점,
반면에 이제 하방에 대한 제약적인 악재는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점점 이제 같은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좀 생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안정적인 형태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강했다. 다만 지금 현재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첫날에 어쨌든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매도가 좀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 반등의 기조에 있지만 외국인의 매물은 역시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점, 자 이런 부분을 좀 본다면 추격 매수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에 안정적인 눌림 매수 포인트가 적용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상승 하락 섹터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올라왔고 어떤 섹터가 내렸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초반에 상승을 이끌었던 IT, 전기전자 업종이 먼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시장 상승과는 좀 무관하게 1%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최근에 가장 하락폭이 컸었던 업종들 가운데 건설과 철강 업종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특히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 건설과 철강이 좀 강하게 가는 부분은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에 건설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점권에서 눌림 매수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추격해서 매수하는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 분석까지 해봤고요. 마감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2062포인트대까지 올라왔네요. 0.64% 올라가면서 2062.22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 텐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괜찮았죠. 638.59포인트에 1.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7원 90전 내리면서 1183원 10전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내일의 종목 330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제 볼까요? 철강 업종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또 물음표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철강 업종 자체가 무겁다라는 인식은 있는데 무거워도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하신 구체적 이유를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난주에 철강 업종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주 한 주간 철강 업종이 주간 상승률이 약 6%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역시 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전체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약 10% 가까이 상승에 육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지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관련된 레포트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건설업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강업종도 상당히 선별적인 접근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설업종 같은 경우 지난주에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로 제한적인 대형주 움직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급등을 하면서 역시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현대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과 같이 해외발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뛰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철강업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접근하실 때 좀 선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2018년 작년 초반부터 거의 한 1년 6개월 이상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도 최근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철강 업종이 상당히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꺾이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 때문인데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메인 철광석을 대부분 수입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한때 중국 경기가 꺾였을 때 중국에 남아있는 고철 물량이 전체 수입 물량의 약 3년치에 해당되면서 상당히 공급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철강업종은 상승과는 좀 거리가 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최근에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첫 번째로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죠. 가장 큰 부분
부분은 역시 중국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자, 그 부분은 중국이 지난주에 지준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발행했던 특수채권에 관해서 최근에 하반기부터 9월달 이후부터 이 특수채권을 인프라 구축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관련법을 선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철강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가장 이제 중국발 모멘텀과 함께 가장 강하게 대두됐던 부분이 바로 바닥론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철강석 신규 주문 지수를 보면 30 중반대를 기록했는데, 자, 이 부분은 최근 4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강석 가격이 가장 바닥권에 내려와 있다는 이 바닥론이 역시 대두되면서 바닥론과 함께 중국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한 가지 더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해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한 부분이 바로 환경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자, 이 환경과 관련된 규제를 실행하게 되면 철강석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는 기대감 역시 강하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주부터 철강 업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철강석 관련된 철강 업종들이 상당히 반등을 줬는데요. 반면에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역시 중국발과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을 끌어올리지 않는, 부동산은 오히려 억제와 관련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강한 모멘텀과 함께 역시 막강한 이 부동산 경기 억제라는 하방 모멘텀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닥론과 함께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일단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철강업에 접종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바닥론에서 선진입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철강석 업종지수 전체적으로 4천에 육박하는 지금 자리가 1차적인 매도 자리가 되겠고 관망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접근은 좀 더 시장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한온 시스템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운송 관련된 장비업체 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올해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점인데, 사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 회사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자동차 관련된 열 관리 시스템, 우리가 공조 시스템이라 부르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공조 시스템은 기술 장벽이 높지가 않고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 부분에서 크게 자동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최근에 친환경과 관련된 전기차 부분이 급속도로 부각되면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온 시스템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전기차의 열 관리 시스템,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서 한온 시스템은 글로벌 탑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글로벌 업체들과의 공조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폭스바겐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조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에서는 상당히 고려되는 부분이 적었지만, 이 전기차에서는 이 전기차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인식이 되면서 이 전기차에서의 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기술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폭스바겐과 연관되어 있는 바로 폭스바겐 MEB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이 MEB 프로젝트는 폭스바겐이 대부분의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는 군수업체들이 좀 난립해서 흩어져 있는데,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산과 제작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이 폭스바겐은 바로 이런 전기차 부분에서 플랫폼을 빌려주는, 실제 보면 OEM이나 ODM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이 MEB 플랫폼을 전 세계 글로벌한 전기차 업체에 대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에 한원 시스템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11월 달부터 직접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 이에 따른 반대급부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한원 시스템이라고 보신다면 이와 관련된 매출이 11월 달부터 한원 시스템에 실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상당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차트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이 운송 장비 업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비해서도 차트는 상당히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거래량을 좀 모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박스권 하단에서 점차적으로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좀 취하다가 최근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좀 전환되면서 상당히 강한 매수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실 때 지금 이 횡보 구간이 바로 한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 호기 중에 하나라고 보신다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매출의 구조 지금 변화를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작년 5조 5천억대에서 작년 6조 원대 근접, 올해는 7조 2천억대까지 매출액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 더해지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4,900억까지 예상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보신다면 현재 실적이 이렇게 괜찮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아직 기술적으로 횡보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부담 없는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신다면 지금 한원 시스템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매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